계속해서 한국 문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중단되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이 문명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단지 박물관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문명의 역사를 선보이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이나 가끔 세계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때면 현대적인 아트 갤러리들을 찾곤 하는데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글로벌 마켓에서 정말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작품 속에서도 저는 한국 문명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무리 작은 아트 갤러리라 하더라도 찾아가 보시면 바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의 내용과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 간에 단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품의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현대 예술가의 작품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뿌리는 바로 한국 문명이란 말이죠. 중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의 젊은 예술가들은 이제 중국의 전통을 거부하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예술가들은 과거를 거부하지 않고 전통을 포용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차례 국립중앙박물관에 최 관장님께 제안을 했었고요. 오늘도 강조를 하는 바인데요. 언젠가 옆에 임시 전시관이 개관되면 한국의 현대 예술가들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들을 함께 엮어 선보이는 전시를 기획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한국 문명이 단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실크로드 전시회를 보고 놀라고 감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언젠가 지금 하고 있는 실크로드전을 기획하는 데 쏟았던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쏟아서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그 뿌리가 한국 문명에 있고 전통과 역사의 연속선 상에서 충실히 이어져 왔다는 걸 보여주는 전시 기획은 어떨까 싶습니다. Very faithful to its basic principle and cannot be confused with any other culture. 그러면 그 전시회는 다른 어떤 문명과도 구별되는 독특한 한국 고유의 색채를 선보이는 기획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한국 문명이 해외에는 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참고로 25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25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1980년대 대부분의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당시 한국 경제의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한창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예기치 못한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단지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고 또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은 이런 나라다라는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을 직접 찾았을 때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틀에 박힌 사고방식만으로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한국 문명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겠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근로자들의 근면성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한국 문명과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근면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문명을 우연히 발견했다고나 할까요? 아무런 예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발견을 하게 된 셈이죠.
그 후로 25년이 지났고요. 저는 한국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문화권과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는 유럽 쪽에서 이미 많은 연구를 한 상태입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과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문명에 대해 굉장히 쉬쉬하고 쉽게 공유하지 않으려는 특성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개방